어느새 쉬이 지치고 밤잠을 설치며 여기저기 불편함이 늘었나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습관들이 당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잠드는 시간이 살짝 늦어졌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오래 앉아 TV를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몇 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수명을 단축하는 위험한 습관 5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는 너무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하루 중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놀랍게도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지속하면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자에 앉아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해서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나날이 쇠퇴하게 됩니다. 실제로 계속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뇌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건망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다리를 10번 정도 구르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는 등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몸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활동만으로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1시간에 한 번씩 일어서는 것을 의식해 보는 건 어떨까요? 4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식욕이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아침을 건너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매우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87%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아침의 에너지 부족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기 쉬워지며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살이 찌기 쉬워지는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이 한꺼번에 높아집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면 어쩌면 전날 밤 늦게 너무 많이 먹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한 조각이나 요거트 한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몸의 스위치를 켜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밤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늦은 밤 생활은 수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 행동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밤 늦게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암 발병 위험이 최대 10%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발병률이 확연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왜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 몸에 나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의 몸은 해와 함께 깨어나고 해가 지면 휴식하는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면역력과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피로가 쌓여갑니다. 게다가 심야 시간대에는 자율신경도 불안정해지기 쉬워 심장에 부담이 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아가 늦은 밤 생활은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잠이 짧아도 깊게만 자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깊은 잠, 즉 숙면은 밤의 첫 3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뇌와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든 지금이야말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만약 일찍 잠들기 어렵다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방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간접 조명을 활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잠드는 능력은 반복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밤샘 습관을 멈추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삶으로 바꾸어 봅시다. 2번째는 건강관리의 과유불급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같은 음식만 먹거나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예를 들어 건강을 이유로 매일 정해진 종류의 채소나 식품만 섭취하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양제만 먹으면 안심이라는 생각에 식생활이 불규칙해지거나 적절한 운동을 게을리한다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잘못된 건강법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양제에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맑게 하는 성분을 여러 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이 늘어나 약의 개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겹쳐 간이나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적당함과 다양성입니다. 제철 음식을 조금씩 여러 종류로 섭취하고 영양제는 필요한 최소한만 복용하며 약은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검토받고 스스로에게 혹시 너무 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마음가짐이 사실 가장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균형의 힘을 믿어봅시다. 대망의 첫 번째는 고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독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등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가족과의 거리, 친구 관계의 변화, 체력 저하로 인한 외출 감소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에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독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이나 치매 위험도 급상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소소한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활동에 얼굴만 비춰도 고마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기쁨이자 활력의 근원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온라인 교류나 취미 친구들과의 영상통화 등 집에 머물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누구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명 연장의 약이자 1위가 아닌 모든 행동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웃으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해 봅시다. 당신은 몇 가지에 해당하셨나요? 5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 4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3번째는 늦은 밤 생활, 2번째는 건강관리의 과유불급, 첫 번째는 고독을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어 봅시다. 텔레비전을 보는 중간에 1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침에 과일 한 조각이라도 먹어보거나 평소보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거나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를 건네는 것 말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미래의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건강하게 산책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 손주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당신, 좋아하는 음식을 자신의 치아로 맛보고 누군가에게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모습. 그런 미래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몇 살이 되어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직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보셨을 테니까요. 건강이란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매일의 사소한 의식이 당신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하지만 그것은 매일의 작은 개선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면 저도 밤샘을 그만둬 볼게요. 고독에 대해 좀 더 의식해 볼게요 등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이에 지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